울트라 필트레이션의 사용은 뭐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크모 관련돼서 헤모필트레이션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에크모 중인 환자는 이제 신장 기능의 부전이나 이 페일리어 때문에 이 플루이드가 이제 항상 거의 대부분이 플루이드 오버로드 되는 경우가 이게 많은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혈관 접근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터 또는 다이알라이서 또는 익스트라 코리아 서킷에 이제 포함되어서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는 이제 클로즈 서킷이고, 환자는 이제 파샬 바이패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기 자신의 이제 심장, 이 카디악 아웃풋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매우 많은 플루이드가 제거가 된다면 이제 환자는 이 하이포볼레믹이 되고, 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에크모 플로우도 이제 감소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해서 이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 과정에서 에크모를 시행하는 환자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고, 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 몸에서 항상 이제 하는 얘기인데, 뭐 이 우리 삼투압을 측정하는 데는 시상하보고, 이 우리 몸의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부분 세 군데입니다. 뭐 이제 심방, 그 다음에 이제 캐로티드, 그 다음에 이제 레날 아테리 군에서 세 개의 이제 이 구역에서 그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 압력이 자체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 뇌에서 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고,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볼륨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볼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볼륨이 증가시키는 방향은 제일 먼저 이제 신장에서 빠져나가는 볼륨을 다시 재흡수를 해서, 이 재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소듐도 같이 재흡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안에 이제 소듐이 증가를 하고 수분이 증가를 하면서 이 계속해서 환자가 물을 다시 섭취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이 많아지게 되면 이쪽 서브스티셜과 비교를 해서 이쪽에 더 삼투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간질구역으로 물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부종이라는 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종으로 인해서 이 전체 장기가 이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크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볼륨을 계속 주기는 하는데 이 서브스티셜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간질구역으로 볼륨이 빠져나가니까 이 인트라베스큘라 안에는 볼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눌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볼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RPM을 올려서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인트라베스큘라 안에 볼륨이 없다 보니 계속 이제 채터링이라던가 이 채터링에 의해서 계속 탁탁 라인이 튀면 볼륨이 없어서 발생되는 이런 이제 과도한 네가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RPM을 올려도 플로우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딱 봐도 이제 환자가 이데마가 상당히 심한데, 이 이데마가 심하다는 거는 전체 체액량 자체는 이 전체의 토탈 바디 플루이드는 이제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인트라베스큘라 안에 볼륨은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드레인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에크모에서 플로우를 올릴 수가 없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또 로우 카디악 아웃풋이 일어나니까 이게 볼륨을 더 준다고 뭐 노멀 셀라인이나 셀라인들을 계속해서 또 환자한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더욱더 이제 에크모 과정에서 이데마가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노멀 셀라인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과정에서는 이건 이데마를 더 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멀 셀라인을 많이 주는데, 이 노멀 셀라인은 소듐이 상당히 한 150ml 이큐바런트 정도 됩니다. 소듐이 지금 여기 우리 노멀 셀라인에 있는 이 소듐의 수치가.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세포 외와 이 세포 내로 나눴을 때 세포 내의 주요 양이온은 포타슘이고 세포 외는 이제 소듐인데, 세포 외는 또 두 개로 나누죠. 부분은 혈관벽을 기준으로 인트라베스큘러 볼륨과 그 다음에 이제 간질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소듐이 줘봐야 어떻게 분포가 되냐면, 인트라베스큘러 이 간질구역에 더 많은 리저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4분의 1, 4분의 3 비율로 이제 이게 그 분포가 되게 됩니다. 1000cc를 줬다. 그렇게 되면 혈관은 250, 여기 750,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재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혈관은 250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간질구에게는 이 750cc라는 볼륨이 더 많이 늘어나 버리는, 결국에는 이제 부종을 더 조장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소듐 자체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이 혈관 세포막을 잘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에크모 과정에서 가뜩이나 이제 볼륨이 오버로드 되어 있는 환자에게 노말셀라인이나 이런 거를 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트라베스큘라, 이 간질구역에서 인트라베스큘라 볼로 이 그 물을 땡겨올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뭐 알부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게 삼투압이 높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계속 땡겨와서 계속 이제 에크모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도 유지를 해줘야 되지만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에크모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해서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동안 심장의 기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지,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에크모는 스스로 이제 환자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이 심근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이제 휴식이라는 이 레스팅 모드, 레스팅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해서 레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엠프티 비팅입니다. 이 엠프티 비팅이 시행이 돼야지, 엠프티 비팅이 시행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로딩이 이 LV에 가해진다고 하면 이 LV는 휴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더 이제 심근이 더 무리가 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에크모에서 기능이 거의 없는 환자들은 에크모 플로우는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환자 카디악 아웃풋에 2.4라고 하면 2.4를 유지할 수 있도록 큰 캐놀라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엔 드레인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에크모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에크모를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장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혈액이 스태그네이션 되어 있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클록 포메이션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투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시스테믹 인플라메이토리 이펙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SIRS는 CPB 서킷의 어떤 표면, 그 다음에 이스케미아, 리퍼퓨전 인저리,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이제 수술적인 어떤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심장 수술 동안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오카디알의 이제 디스펑션이라던가 이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리날 디스펑션, 그 다음에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블리딩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제 SIRS에 이 영향을 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셀룰로스와 이제 이 모디파이드 셀룰로스 이제 헤모다이알리시스 및 이제 울트라 이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은 이제 염증 매개체와 이니시에이트 보체 활성화를 이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 대부분의 이제 사이토카인은 이제 저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이 많은 이러한 염증 매개체, 이런 메디에이터드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터에 존재한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사이토카인의 제거는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프로시저의 지속 시간과 제거된 플루이드의 양과 이제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하는 경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조직의 이 부종을 제거를 하는 거지만, 이거 못지않게 이제 인플라메이토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메디에이터들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사이토카인 같은 이런 거를 제거를 해서 이제 환자가 회복하는데 더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 최소 그래서 책에는 15분 정도는 10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저도 대부분의 경우에도 저도 15분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분당 100cc는 나와야 됩니다.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할 때는
분당 100cc 정도는 배출이 돼야지 10분 하면 한 1000c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에도 그런 이제 뭐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이런 그 인플라메이토리 메디에이터들이 빠져나왔다는 거를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나 몇몇 연구는 이제 울트라 필트에서 검출된 레벨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라즈마 레벨에서의 중요한 감소를 증명하는데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트에서 사이토카인을 최소 레벨을 보여줬을 뿐인데 플라즈마 레벨에서의 의미 있는 감소를 이제 보여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멤브레인 이제 매트리얼이 흡착되는 정도에 의해 이제 설명이 되었고, 합성 멤브레인의 다수는 팩터 B, 팩터 D, 뭐 베타, 뭐 C3A와 같은 이제 보체, 조절성 단백질, 그리고 C5A를 결합시킬 수 있다. 이것들이 다 이제 보체들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썰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염증의 억제제인 사이토카인 IL-10 또한 울트라 필트에 의해 제거되지만 그것은 큰 분자량 덕분에 다른 전염성 매개체보다는 이제 적게 이제 제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 임상적 결과에 있어서 이 컴플리멘트 팩터와 이 프로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의 감소와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는 큰 스터디는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은 이제 프로토콜과 장비,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 이 환자의 이용과 측정 테크닉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